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제7강 시간으로서 이 등록의 결격사유 1. 등록의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의 결격사유는 글자 그대로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등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자꾸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문장이 쉽습니다. 그래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고 중개업자 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개업자 등이라는 것은 중개업자가 있을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고 중개보조원 그리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등을 말합니다. 그런 중개업자 등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그 법률에 나와 있는 등록의 결격 사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자, 이 등록의 결격 사유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첫 번째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민법에 되어 있죠. 민법이 개정돼서 19세, 성년을 19세로 한다.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어야만 성년이 되고 만 19세 미만인 자들은 미성년자인 겁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중개업자나 중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미성년자. 자,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겁니다. 미성년자들은.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 동일합니다. 그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한정인,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들이죠. 민법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도 똑같이 미성년자하고 동일합니다. 중개업자 등이 될 수도 없고 등록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설사 나중에 그 중개업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등록을 했어요. 하다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등록의 결격 사유가 돼서 등록이 취소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죠. 파산 선고. 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법원으로부터 복권되지 않고 나 스스로 능력이 돼서 경제적인 지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등록의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법원으로부터 복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등록의 결격 사유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 자, 실형. 금고는 묶인다는 얘기다. 금고하고 징역형의 차이는 금고는 그냥 가만히 갇혀 있는 거고 징역형은 갇혀서 노동도 해야 돼. 네, 두 개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 그러니까 사형이나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만기를 살았다는 얘기죠. 뭐 징역 3년, 그래서 3년을 살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면제된 날, 또 면제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몇 년까지? 그렇죠. 3년 이내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기 석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고이선 실형으로 징역을 생각해 보세요. 징역을 받았는데 만기로 살았어. 그러면 만기로 살고 3년이 지나면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있죠. 등록의 결격 사유에서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만기 석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2년 플러스 3년, 5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징역 2년인데 2년을 만기 채우고 나오면은 3년이지만 2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만 살고 가석방이 됐어요. 그럼 남은 잔여한기 1년 플러스 3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왔다 하더라도. 총 기간은 똑같아요. 총 기간은 징역 선고받은 거하고 3년. 근데 가석방인 경우도 역시 총 기간은 똑같지만 1년만 살고 이제 1년 가석방으로 나온 경우에는 1년은
또 자유로운 몸이가 물론 제한돼 있죠. 그리고 그거 마치고 나서 또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징역인 경우에 가석방 받았을 때는 그때는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13년입니다. 물론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10년 가석방일로부터 일단 10년을 일단 경과를 해야 되고 그 경과한 날로부터 즉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니까 또 3년이 돼서 무기징역인데 가석방이 됐을 때는 그 면제된 날까지 되는 게 10년이에요. 10년. 가석방이 되면 10년. 그리고 그 이후 3년이니까 1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면이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는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 자, 다섯 번째는 역시 금고 이상입니다. 예, 일단 금고 이상인데 요태는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는 거예요. 집행유예. 뭐 저런 거 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징역을 1년 선고를 했지만 집행유예 2년이니까 징역은 안 살아요. 그냥 일반 생활하는데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죄를 지면 요 징역 2년까지 포함돼서 같이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 조심스럽죠. 그러면 이렇게 집행유예. 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니까 이 집행유예 기간이 넘어가면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요 기간 중에 있을 때는 집행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집행유예 있는 2년 동안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자, 자격이 취소됐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그리고 3년. 자, 자격이 취소되고 3년 이내에는 결격사유고 3년이 지나가야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공인중개사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죠. 자격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시험 봐야죠, 이 경우에는. 자, 이제 일곱 번째. 중개사무소 자격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자, 자격이 정지됐을 때는 요 자격 정지된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자격 정지가 넘어가면 이 기간이 넘어가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즉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뭐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중개업자도 할 수 없죠. 등록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자,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자, 개설 등록. 자격정지나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된 거고, 등록 그러면 내가 중개업자 하겠다고 사무실 마련해서 시군구청 가서 신고한 등록하는 겁니다. 그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뭔가 잘못해서 취소된 거죠. 이렇게 취소됐을 때는 몇 년까지? 3년입니다. 3년.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방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했어.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업무 정지.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다른 거죠. 자격 정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하는 거고, 업무 정지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 업무를 하는데 그 중개 업무를 정지시킨 거예요.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 정지를 했을 때는 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개설 등록도 안 되고 중개 업무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 중개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처분을 중개법인이 받았는데 그때 법인 사원이었던 이때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벗어나야만 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역시 등록의 결격사에서 해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1번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어. 그래서 벌금형을 받는데 옛날엔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의 결격사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법이 엄하다 해서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자, 이게 일반 다른 범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일 때. 일반 다른 법일 때는 집행유예라든가 실형을 받았다든가 이럴 때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일반적인 벌금 받은 거는 300만 원 미만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300만 원이 넘어가면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법으로 벌금을 500만 원 받았어. 그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공인중개사 법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11번은. 자, 12번.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중개법인 중에 이런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는 사원이나 임원이 있는 경우, 사원 또는 임원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떠한 행위 제한이 따라요. 제한. 그 제한이 바로 효과예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효과.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효과는 첫 번째, 등록 전이라면, 자, 등록을 하기 전입니다. 전에 등록의 결격 사유라면 간단해. 등록이 안 돼. 첫 번째, 간단합니다. 등록 전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신규 등록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면 역시 중개법인으로 개설 등록이 안 돼요. 자, 등록 전에는 뭐다?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요거 꼭 알아서 할 수가 없다. 등록 전에는. 근데 등록을 했어. 등록한 후에 이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잘못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요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요.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아까는 등록 전에 아예 등록을 안 해주면 되는 거지만 이미 등록을 했는데 잘 중개 업무를 하다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어. 예를 들어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설 등록을 신청해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습니다. 잘했는데 실수를 해갖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네. 중개 업무를 잘못해갖고.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등록관청에서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예전에 등록 후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으니까. 자, 또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 이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잘못을 해서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다면 그 중개법인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좀 억울하잖아. 사원이나 임원이 좀 많은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잘못했다고 등록 취소가 되고 억울하니까 예외 규정을 줍니다. 뭐냐?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를 되지 않는다. 그 사유를 해소한다는 얘기 뭐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을 개인 바꾼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그 고용관계 종료하고 새로운 사람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등록의 결격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등록 취소 처분은 받지 아니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결격 사유인 상태에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 결격 사유, 등록이 결격 사유가 돼서 등록 취소는 아직 안 받았어. 근데 그냥 등록 결격 사유인 상태에서 계속 중개 업무를 하는 거야. 뭔가를 잘못했는데 안 걸린 거야, 아직. 걸려서도 등록 취소 처분은 아직 안 받았어. 자, 이런 경우에 그 중개업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냥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취소 처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구청 등록관청으로부터 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중개업을 하면 그거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7강 시간으로서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등록 결격 사유의 의의를 배웠고 내용 12가지를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미성년자부터 11번 법인의 사원 임원이 이러한 경우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배웠고 마지막으로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어떤 평가가 있나? 등록 전에는 등록을 안 되고 등록 후에는 등록 취소 사유에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의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